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임대인기숙사의 관련 법과 규정이 강화된다면 또는 임대인기숙사 관련 법과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 등입니다. 요즘 작년부터 신설된 임대인기숙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설계와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기숙사 관련 규정과 기준 등이 너무 파격적이다 보니 실제 허가를 담당하는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규정 등에 대해서 이미 강화된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여타 허가권자들도 조례나 허가 지침 등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 등이 엿보이고 있어 오늘은 이러한 규정 등이 강화되는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실제 이런 임대인기숙사에 대한 설계와 심의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아보면서 느끼는 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임대인기숙사나 꼬마빌딩 등 수익형 건물에 관심을 가지신 분 그리고 이런 건물에 투자하시는 분 등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설계를 하시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임대인기숙사의 지나치게 파격적인 관련 법과 규정에 관한 것인데 임대인기숙사는 그동안 본 채널에서 수없이 강조해온 바와 같이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이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차 설치 기준 등으로 이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임대인기숙사와 유사한 다른 수익형 건물 등보다 월등히 낮다는 것은 수익성이나 사업성 면에서 대단히 파격적이고 뿐만 아니라 건물의 규모나 사업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제한의 공지, 일부 일조 조항, 발코니 확장, 그리고 준주택에 포함됨으로써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 적용이나 사업승인 대상 등에서 제외되는 점 그리고 특히 임대인기숙사는 층수나 면적 제한이 없다는 것은 다른 어느 수익형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혜택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1인 가구와 독신노인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해서 이러한 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임대인기숙사의 건축 자금 대출과 함께 취득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고까지 하는데 이런 파격적인 혜택과 정부 대책은 그동안 평생 건축을 해오면서 이렇게 파격적인 건물을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인지 벌써부터 일부 지자체와 허가권자들이 임대인기숙사에 대해서 심의를 받게 하거나 조례나 지침 등 내부 규정으로 임대인기숙사 관련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건물에 관심을 가지신 건축주와 설계자들에게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임대인기숙사는 공동주택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상과 같이 각종 파격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임대인기숙사를 건축하려거나 설계하려는 경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임대인기숙사는 공동주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기숙사는 공동주택에 속하기 때문에 즉 주택 보유에 따른 각종 세금 등 세제 문제뿐만 아니라 건축과 관련한 모든 규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공동주택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대제한의 공지라든지 일조조항 그리고 발코니 확장 혜택, 사업승인 대상 등의 조항 등입니다. 즉 이 가운데 대제한의 공지 조항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건축법과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인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이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해야 하는 거리가 지자체와 공동주택의 종류에 따라 적어도 1m에서 4m까지 떨어뜨려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주택에 속하는 아파트나 렛주택, 다세대 등이 1 내지 4m 이하시키라고 하는데도 유독 같은 공동주택에 속하는 임대인기숙사는 이 규정에서 제어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 이 조항에 임대인기숙사도 2m 정도 이격시켜야 된다는 규정으로 강화시킨다면 토지의 활용면이나 수익성이나 사업성에 얼마나 손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까?
또 다음 세 번째로는 일부 1조 관련 조항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권이 확장 혜택, 사업승인 대상 등의 조항 등도 그렇지만 특별히 1조권에 관한 일부 조항에서도 임대인 기숙사는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관련법 가운데 1조 관련 조항 중 건축법 시행령 86조의 사망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m 이상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아래와 같이 특별히 기숙사는 제외시켜준다는 조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즉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실에서 창문이 설치된 벽면은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해당 지하체의 조례에 따라 수평거리의 1 내지 2배를 떨어뜨려 건축을 해야 하는데, 임대인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서 제외시켜준다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사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대제한의 공제조항보다도 훨씬 강력한 규정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대인 기숙사에 대해서 이를 제외시켜준 것은 다른 어느 조항보다도 임대인 기숙사는 특혜를 누리는 것인데, 사실 이는 임대인 기숙사라는 건물이 생기기 전에 학교나 공장에서 학생이나 근로자들의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히 고려한 내용이 아닌가 싶고, 이제 임대인 기숙사는 그런 학교나 공장이 아닌 일반인들에게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했기 때문에 언젠가 이 조항에서 임대인 기숙사는 제외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일부 1조 조항이 강화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이상과 같은 상황은 실제 임대인 기숙사를 설계하면서 절실하게 실감하는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학교나 공장에서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크기가 여유가 있는 데 비해서 사실 임대인 기숙사를 건축하려는 대부분의 대지가 100평 내의 소규모 필지가 많아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건축법 시행령 83조 3항의 1에서 이와 같이 기숙사를 제외한다는 규정만이라도 삭제가 된다면 다른 공중주택과 같이 창이 있는 벽면의 대양부 거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아마 100평 내의 대부분의 소규모 필지에서 대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나 20가구 이상 등 기숙사 건축 기준에 따르다 보면 이러한 대지에서는 임대인 기숙사의 건축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창의 대양부 이해거리에 대한 1조 조항의 법 취지가 이 임대인 기숙사라는 건축물이 생기기 전 학교나 공장에서 학생이나 근로자들의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제 공장이나 학교가 아닌 일반인들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개정된 임대인 기숙사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굳이 적용시켜줄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법과 규정은 강화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상과 같은 상황은 임대인 기숙사를 직접 설계하고 허가를 받다 보면서 체감하는 것으로서 사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이라든지 지나치게 파격적인 각종 건축 관련 규정으로 말미암아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자체의 허가 기준이나 규정 또는 조례 등을 강화하고 있고, 또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염려는 이미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상하주택 등 새로운 용도의 건물이 등장할 때마다 처음 제정된 관련 규정들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날로 강화되었던 사실에서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사실로, 그래서 본 채널에서 수차례 강조하고 있듯이 만약 이러한 수익형 건축을 생각하시거나 예정된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현행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며, 특히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 기간이 건축 규모와 설계 방법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특히 건축 허가나 심의를 받기 위한 설계 기간이 적어도 2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도 감안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까지 임대인 기숙사의 관련 법과 규정이 강화된다면 또는 임대인 기숙사의 관련 법과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임대인 기숙사의 지나치게 파격적인 관련 법과 규정, 두 번째로는 임대인 기숙사는 공동주택이다, 또 세 번째로는 일부 1조 관련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네 번째로는 1조 조항이 강화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법과 규정은 강화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성실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시 보유하신 땅에 대한 기본 설계, 즉 가설계를 해보시길 원하시거나, 또 기존 건물이나 경매 등으로 취득한 건물을 용도 변경하거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위반 건축물과 수익형 건물 등의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해서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이에 따른 기본 설계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